자, 오늘 주제는 리스 구매 후 인생이 꼬이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겪었던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대 중반에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갓 군대를 제대를 했고 이제 회사 취직을 하면서 출퇴근용 차량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퇴근 차량을 보니까 C클래스를 원하시더라고요. 이제 군대도 제대했고 직장도 잡았기 때문에 C클래스를 산다고 해서 리스 상담을 드렸고 리스 심사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그렇게 소득도 많지도 않고 그 직장도 정직원도 아니시면서 약간 알바의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리스 심사가 거절났어요. 거절. 리스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말씀드렸고 리스가 안 된다. 보증금을 넣으셔도 될까 말까 한데 그냥 다음에 사시는 게 좋겠다. 아니라고 합니다. 이분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합니다. C클래스를. 그래서 죄송하다. 저희 쪽에서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끝났습니다. 이분이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캐피탈에서 두세 번 해서 심사가 거절났다. 그러면 진짜 객관적으로 캐피탈은 이 사람이 월 납입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곳이에요. 캐피탈에서도 자기네들 손해가 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신용이나 월 소득을 보면서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당연히 판단을 하겠죠. 근데 판단을 했을 때 낼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거절이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험상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분들은 이제 월 납입금을 C클래스 뭐 대략 80만 원이라고 잡아볼게요. C클래스가 꼭 사고 싶어.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나는 100만 원에 너한테 무조건 리스 해줄게. 이렇게 제안이 옵니다. 100만 원이면 20만 원 차이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죠. 월 금리도 따졌을 때 엄청난 이자를 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오케이, 무조건 심사만 내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80만 원, 85만 원에도 심사가 어쩌면 가능했던 것들을 억지로 해서 100만 원의 승인을 놨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좋다고 바로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악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C클래스가 너무 타고 싶고 좋아. 이런 마음이 60개월, 그냥 5년 동안 갈까요? 사실 진짜 안 갑니다. 5년 동안. 5년 동안 갈 수도 없고 1, 2년만 타도 차가 지겹고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월에 15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월 리스료 100만 원 내고 뭐 유지비에 한 20만 원 내고 뭐 자기 뭐 쓸 거 쓰고 그러면 0원이 되겠죠. 0원. 그럼 이때부터 이 차는 애물단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차만 없으면 난 100만 원을 굳는데 이 차를 처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를 처분을 하려고 올려보지만 처분이 안 됩니다. 왜? 남들 80, 85만 원에 살 수 있는 걸 자기는 그냥 100만 원에 샀으니까요. 100만 원에 샀으니 차가 처분이 될 리가 없죠. 아주 멍청한 사람한테 뭐 승계를 하지 않는 이상, 아주 사기를 쳐서 승계를 하지 않는 이상 승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계도 안 되니까 그냥 위약금 내고 해지를 해야겠다라고 알아봤더니 위약금은 또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이제 뭐 남은 금액에 뭐 이제 개월수 이런 거 포함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2천만 원이래요. 2천만 원 내고 해지할 수 있을까요? 2천만 원 내고 해지할 바에 차라리 이 돈 내고 그냥 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승계도 안 되고 위약금을 내고 해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적자가 되면서 월 납입금까지 못 내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죠. 이제 뭐 경제 구조를 이해하는 직장인이나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신용 불량이 되는 겁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좋은 차 한번 타보려고 했다가 신용 불량이 되고 계속 마이너스로 갑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마이너스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는 참 쉽진 않아요. 돈이라는 게 이렇게 마이너스로 한번 흘러가면은 다시 플러스로 역전시키는 게 정말 쉽진 않습니다. 저도 뭐 사회생활을 약 20년 정도 하고 다 해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중고차나 신차나 뭐 어디서 거절난 거를 여유 자금까지 억지로 거절난 신 분들을 자기 힘으로 승인을 내줬다. 이게 과연 좋은 현상일까요? 이게 정말로 영업사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 소비자가 있으시다면은 절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캐피탈에 심사를 받는데 뭐 한 번은
캐피탈의 기준에 따라 뭐 틀리니까 거절날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출도 괜찮고 신용은 잘 모르겠지만 뭐 매출 자료를 받아봤을 때 괜찮은데 왜 거절이 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한 번 했을 때 완전 거절은 사실 두 번 또 힘들긴 합니다. 근데 한 번 봤을 때 무보증이 아닌 보증금을 걸어라 이렇게 심사가 난 경우에는 두 번째 무보증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케이 무보증 나가도 된다 이렇게 심사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거절을 난 곳을 억지로 승인을 시키면은 이게 과연 일의 순환에 맞나 이거죠. 자꾸 거절나는 사람을 억지로 해서 승인을 했다? 그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유엔아이카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진 않습니다. 돈도 낼 수 없는 상황이고 소득과 신용이 이 사람은 승인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걸 가리키고 있어요. 캐피탈에서. 그런데 이런 분들 억지로 승인시켜 봐야 아까처럼 나오는 결과가 뻔하다는 거죠. 정말 그런데 간혹 정신 차리고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갚아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독하게 사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대부분은 신용 불량이 된다. 왜냐? 나한테 넘치는 차를 샀기 때문에 신용이 불량이 되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소비자가 계시다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차 사서 기분 좋은 거는 정말 길어봐야 1년입니다. 차 사시는 분들, 뭐 이제 3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신차를 사서 기분이 좋으려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20대 초나 중,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내가 처음으로 차를 생기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마음에 흠뻑 젖어서 제대로 된 것을 보지를 못하는데 절대 그렇게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을 빨리 나락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가 무리한 차, 나에게 맞지 않는 차, 이걸 샀기 때문에 인생이 나락이 빨리 가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차를 사야겠고 하시면은 얼른 돈을 모아서 뭐 선수금이라도 더 낼 수 있는 정도로 모아서 할부로 사세요. 그냥 할부. 20대이신 분들은 굳이 리스와 렌트를 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리스 렌트가 할부보다 조금 더 납입금이 적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20대 초중반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돈을 모아서 할부로 사세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힘들더라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정이 없으니까. 할부 같은 경우는 할부가 좀 남아있어도 그 차를 팔아서 퉁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억지로라도 내가 좀 돈을 보태서 할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부만 정리되면 차를 판매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나 장기 렌트로 카푸어가 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겠으며 제가 유엔아이카를 보는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차에 관련이 없어서 조회수도 적고 재미도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절대로 카푸어가 되지는 마세요. 좋은 차 타고 싶다는 생각에 처음에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나의 능력에 되는 차를 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도 뭐 지루하고 길어질 수도 있었을 건데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께 최저가로만 판매하는 유엔아이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비교해 봤는데 최저가가 맞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아무튼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